네, 이번 시간에는 화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화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되겠죠. 말하는 방법이고, 크게 직접 화법, 그리고 간접 화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화법은 뭐냐면, 말한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따옴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의문문이면 물음표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화법은 뭐냐면, 간접인데 간접 말한 사람의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서 얘기하는 게 간접 화법이에요. 말한 사람의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명사라든지 시제라든지 등등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 이거를 서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직접 화법을 주고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를 시험 문제 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간접 화법에서 직접 화법으로 가는 것도 알아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사, 대명사, 시제가 바뀐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사, 명사, 시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법은 어떤 이렇게 크게 정리가 돼 있어서 큰 규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하고 다음 장에서 예문을 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동사가 변화예요. 동사.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직접 화법에서 뭐 say 아니면 say to 다음엔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대상이 나오겠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한 사람의 말을 다시 재구성할 때 간접 화법으로 재구성할 때 say는 그냥 말하다니까 이제 say로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ay to는 대상이 또 오기 때문에 우리가 tell을 쓴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say to를 쓰면 돼요. 그냥 say를 쓰면 안 되겠죠. 말하는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크게 기억하시고 이제 직접 화법에서는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런 뭐 따옴표 같은 거 있었죠. 이거를 뭘로? 대수로 연결해줘야 돼요. 그렇죠? 대수로 해가지고 다시 문장이 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는 이제 우리가 접속사 대시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대명사. 그중에서도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변화합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크게 있고 나의, 나를, 나의 것,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인칭에서는 뭐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직접 화법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I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면 말하는 사람의 일치 너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듣는 사람의 일치 이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되게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예문 하나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He said to me 나한테 말을 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help you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만약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에서 배웠으니까 그가 나한테 도와준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걸 다시 재구성해서 간접화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said to로 가도 되지만 tell로 가도 되겠죠? He told me 한 다음에 우리는 인용부호를 뭘로 바꾼다? 대절로 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I 여러분들. 그냥 I로 쓰면 안 되겠죠. 그가 나를 도와준다고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I라고 나와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일치해라. 이 말은 여기 이 주어에다 맞춰주란 얘기예요. he로. 왜냐면 당연하죠. 그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I는 그가 되는 거고 여기서 너는 듣는 사람인 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can help는 우리가 이제 시제를 맞춰줘서 could help로 바꿔주고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나였죠. 과거에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could help me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운표 안에서 I라는 단어가 나왔다. 나는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다운표 안에서 you가 말했다. you. 그럼 당연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죠, 제3자. 제3자는 네, 여기서 말했을 때도 3자이기 때문에 네, 간접법으로 바꿨을 때도 그대로 따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시제. 여러분들 항상 동사가 변화한다는 거는 시제를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시제. 자, 그래서 전달 동사가 현재다. 여기서 전달 동사는 아까 여기 said, say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그때 현재일 때는 시제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과거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말했다. 말했다. 근데 과거의 전달 동사가 이제 과거에 말한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현재형을 말했으면 우리 이제 과거로 맞춰주면 돼요. I can help you가 he could help로 가죠. 자, 근데 말한 게 과거인데 이 말한 내용이 과거예요. 숙제했니? 나는 너랑 어제 영화를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면 말한 것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은 어떻게 표현하죠? had pp. had p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달 동사가 과거인데 said라고 했는데 미래를 말했다. I will help you라고 했으면 우리가 will의 과거형 뭐 써주면 되죠? would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미래 시제지만 과거에서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would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번만 이해하시고 선생님이랑 예문을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예문을 별표 치셔야겠죠? 예외.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예외다, 예외. 자, 근데 지금 이거는 3번에 대한 예외예요. 3번에 대한 예외. 자, 시제의 예외가 있다는 거죠. 시제의 예외. 항상 시제일치의 법칙을 지켜야 하지만 안 그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직접 합법의 시제를 그대로 쓰는 경우. 그대로 쓰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역시나 불변의 진리나 속담 같은 거.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굽니다.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거는 말한 게 과거든 현재든 항상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습관 같은 거. 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습관은 현재 시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역사적 사실하면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뭐 세계 제2차 대전. The World War II. 여기서도 broke out. break out의 과거형이죠. broke out. 발발합니다. 몇 년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말한 사람이 과거인데도 과거고 이게 과거 시제는도 불구하고 우리가 had broken out 안 쓴다는 거죠. had broken out 안 쓰고 그대로 broke out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뭘로?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제 일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써줄까요? 네 번째, 가정법.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뭐 할 텐데. 가정법 배웠죠, 여러분들? 가정법도 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대명사만 주의해서 네, 시제는 그대로 따라오고 대명사만 주의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지 예외를 기억하시고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그럼 다음 예문 가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사가 지금 say to 나왔죠. 자, say로 가죠. say to 대상은 say to로 가거나 tell로 간다는 거. 물론 시제는 똑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가 say면 say, 뭐 says면 says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운표나 뭐 이런 쉼표 등등등 인용부호가 아예 사라지고 대절로 간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I라고 한다면 다운표 안에서 I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하는 사람 다운표 안에서의 너는
바로 듣는 사람이 되겠죠. 3인칭 대명사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에는 전동사가 과거일 때, said to일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죠. 따옴표 안에 시제가 현재면 그대로 과거 써주면 되는데, 따옴표 안에 시제가 과거다 이러면 전달 동사보다 더 과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헤드 PP로 꽃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미래는 이제 우드로 가면 되고, 하지만 시제 일치에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장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봤더니 화법 전환에 따른 기타 어구 변화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거는 이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다 포함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전달 동사가 뭐일 때, 현재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과거일 때는 우리가 이 말한 사람의 내용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과거의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 그쵸?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now라고 했으면, 말할 때 now라고 했으면 그때로 바뀌는 거예요. then.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라고 했으면 there로 바뀌고, 이것은 저것으로 바뀌고, 이것들은 당연히 저것들로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말하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today는 day, 날, that day로 바꾸고, tomorrow는 그 다음 날,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어제라는 표현은 그 말한 날의 전날이기 때문에 the day before는 이전 날, the previous day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지난 밤이라는 말도 지난 밤, 당연히 말했을 때 지난 밤이니까 그날 밤, 전날이 되겠죠. the night befo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밤에 영화 보자 라고 말했다 하면 그날 밤에 영화를 보자고 그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that night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before랑 before는 헷갈려요. 네, 이 부분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어고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가 befor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고, before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예문이 드디어 나왔어요. 예문이 드디어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이랑 첫 번째 장에서 봤던 거 기억하면서 네,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brother가 말합니다. 현재죠. 항상 행복해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이 말한 내용을 다시 재구성,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말한 내용이 지금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My brother says 해준 다음에 어떻게? 인부호는 대절로 옮깁니다. 그리고 따옴표 안에서 I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my brother이 되겠죠, 여러분들. he로 가시면 되고요. 시제는 둘 다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없이 현재로 쓰는데, 주어가 he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어에 맞춰줘야겠죠. he is 한 다음에 항상 그대로 항상 따라오면 되고, 행복하다라는 말도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 표현한 거고, 두 번째는 전달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said to 과거죠. 네,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가 우리가 더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의 와이프가 그한테 말했대요. going to 동사 원형.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와이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한테 나 쇼핑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aid to him이기 때문에 said to him으로 가거나 아니면 told him, 여러분들 said to 다음엔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나와야 되고요. that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I는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의 와이프. 그래서 여자, she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시제가 여러분들 현재에서 과거로 표시해야겠죠.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는 이 따옴표 안에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같이 과거로 맞춰주면 돼요. 그의 와이프가 남편한테 쇼핑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시제 일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워즈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was going to go shopping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쵸? 자, 만약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붙였다. 와이프가 tomorrow, 내일 쇼핑 갈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린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대로 tomorrow로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tomorrow는 다음 날이기 때문에 the next day.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 아니면 the following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고. 자,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녀가 말하기를 I have been busy since yesterday. 현재 완료 구문이죠. 현재 완료. 자, 나는 어제 이후로 바빴어. 나 어제 이후로 쭉 바빴어. 자, she said that 온 다음에 자, I니까 she로 맞춰주고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일 때 현재이기 때문에 had pp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 당연히 뭘로 바꾸죠? 그날 전날. the day befor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the day before로 바꿔주면 되고요. 아니면 the previous day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말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이제 또 뭔가 있겠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 3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뭐예요? 불변의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바뀌면 모를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제까지 그대로 따오면 됩니다. 그래서 said that 한 다음에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그대로 오면 돼요. 불변의 진리는 여러분들 항상 뭐다? 시제 일치를 정받지 않고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제 나오면 오히려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goes니까 그대로 goes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said 말했다고 해서 여기서 went around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평서문을 화법 전환할 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의문문을 하기 전에 명령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명령문 먼저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령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명령문. 여러분들 명령문은 우리가 뭐뭐 해라 뭐 이런 거죠. 뭐뭐 해라인데 우리가 명령문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 일단 명령문은 여러분들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한다. 왜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할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주어가 생략돼서 문 열어, open the door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어가 생략된 건데 그 주어는 바로 누구다. 원형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3인칭이 아니라 너 2인칭이기 때문에 you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을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문은 어떻게 시작한다? 부명령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not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다? don't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겠죠. doesn't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표현은 never. never 동사 원형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정 명령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명령문에서 please라는 말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건 이제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법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please를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명령문의 화법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명령문에서 우리가 say라고 했다 하면 평서문에서는 그냥 tell이나 say to로 갔는데 그쵸? say to는 say to tell로 갔는데 명령문은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말하다도 되고 뭐 아니면 요청하다 아니면 명령하다 order 아니면 충고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그냥 이제 뭐 ask를 하든지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suggest만 좀 이렇게 슬러시를 쳐줍시다. suggest는 제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안하다. 이 동사만 좀 따로 빼서 기억하시길. suggest는 제안하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평서문이랑 마찬가지로 인용보 사라지죠, 여러분들? 인용보 사라지고 자, 지금 이제 따라오겠습니다. 어떻게 바꾼다? 투부정사로 바꾼다. 얘 슬러시 쳐주고요.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동사들, 이 네 가지 동사들은 오형에서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를 취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투부정사 하도록 뭐 말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령은 항상 뭘 기억한다? 투부정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 부정명령문이다 라고 한다면 말아라고 했습니다. don't 동사 원형, never 동사 원형 했다 하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뭐라고 했냐면 존, 즉시 그것을 해. once 하면 즉시라는 말입니다. 명령한 거죠. do로 시작했으니까. I told John, 저한테 말했는데 동사 원형 do가 어떻게 왔어요? 투부정사로 do it at once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사를 뭘로요? 이 동사 원형을 to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명령문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she told me not to keep, not keep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please가 붙었는데 please. 선생님 please 붙은 거는 간접어법으로 바꿀 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네, 그래서 please는 그냥 우리가 생략해주고 이 help라는 동사 원형을 우리가 to help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도 당연히 따라오셔야 돼요.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다? 일반 사람이겠죠? 그래서 her로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잠깐 빼놓으라는 이 친구 suggest 제안하다는 우리가 대절로 와요. 기본적으로. suggest만 따로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let's 동사 원형 여러분들 뭐예요? let's 동사 원형? let's 동사 원형 하면 이 let'는 사실상 우리가 let us의 줄임말이죠.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우리가 동사 원형하게 해줘. 이 말은 하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제안하기 표현으로 기억을 했었죠. 그가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파티를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제안하는 표현은 suggest로 옵니다. 이렇게 suggest로 오고 suggest는 뭘로 온다? to 아니라 대절로 옵니다. 대절로. 여러분들 대절로 오고 대절로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주어는 바로 위로 가면 되겠죠. 그쵸? 이제 파티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위로 가면 되고 이 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대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should 뭐 하자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물론 주어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should가 만약 생략될 경우 여기 그래도 동사 원형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문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 전달 동사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기본 간다. 부정 명령문이면 not to로 가고 not to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let's 뭐뭐 하자라고 나와 있으면 suggest 절로 suggest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절로 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꼭 이건 선생님이랑 공부한 다음에 네, 평서문, 명령문,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의문문까지 꼭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본인이 해봐야지 실력이 늘겠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의문문. 이번에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자, 의문문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문은 여러분들이 크게 기억해야 되는 거. 분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크게 일단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간접어법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달라집니다. 자, 의문문은 보통 우리가 물음표로 물어보죠. 물음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화법에서는 뭘로 간다? ask 하나로 갑니다. 물어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문사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why라든지 how,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그 다음 when, 언제, 그런 거가 있겠죠. 의문사. 네, 의문사 이거고 who, 등등등 의문사가 있을 때는 자, 간접화법에서 어떻게 간다? 의주동으로 간다. 의주동.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간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문사가 없으면 뭘로 가요?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써주는 거예요. 자, if, whether은 뜻이 뭐다?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에요. 인지 아닌지. 알겠죠, 여러분들? 의문문이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의문사가 일단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 언제 밥 먹을래? 될 수 없죠. 근데 너 배고프니? 아니면 너 숙제했니?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yes, no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을 때 우리가 yes, no로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다. 내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if나 whether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if, whether 기억하시고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문이 나왔죠. 물음표 보이고 의문사가 없죠. yes, no로 대답할 수 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준비됐니? 전달 동사 said가 asked로 간 다음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 if나 whether 가고 자, 여기서 you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대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되겠죠. 그쵸? 말했다. 너 준비됐니?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해주고 그 다음에 전달동사 과거일 때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 was ready 해주면 되고 자, now는 뭘로 바꾼다? 바꾸죠. then, 그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역시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asked me if 또는 whether로 가면 되고 여기서 you는 듣는 사람이 되겠죠. if I 해주면 되고 시제 have가 has로 오면 됩니다. it은 여러분들 그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라고 오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뭐예요?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 밑줄 치시고 의문사 밑줄 치시고 자, she asked me 그 주동 where 써주고 주어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어. 그가 어디에 살아?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라는 존재는 3인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whether, where, he 해주고 동사 현재이기 때문에 lived로 온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does라는 거는 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does live를 현재 시제로 같이 보시고 여기는 lived 하나만 쓰면 됩니다. does liv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he lived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장도 의문사가 있죠. why라는 의문사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의주동으로 간다.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다? you니까 듣는 사람, 내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did do 뭐예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조심해야겠죠. 그가 나한테 말한 거예요, 과거에. 지난밤에 뭐 했어? 자, 그러면 과거보다, 말한 거보다 더 이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had pp로 표현을 한다. 자, 과거보다 더 이전은 뭐다? 대과거. had pp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밤이라는 표현은 말한 당시의 지난밤이기 때문에 the night before 아니면 the previous night 등등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크게 평서문, 그 다음에 명령문, 의문문을 공부를 했어요. 평서문, 명령, 의문문 공부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 now라든지 yesterday, last night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받고요. 그다음 대명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든지 듣는 사람이 일치한다든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문에서는 우리가 to로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쵸? 아니면 not to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의문문은 여러분들 의문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기억하신 다음에 오면 되겠습니다. 네,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